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슈가 될 만한 종목, 그리고 시장 이슈가 들고 있는 종목 5가지 추려드리고 그 가운데 가장 멋진 종목 하나, 베스트 종목 꼽아드리는 증시 탑5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시장이 참 분위기가 좋지 않죠? 오늘도 결국은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글로벌리 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의 부양의 근간이 되었던 저금리 기조가 깨지자 유동성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5월 들어 조정이 아주 거칠게 나왔었습니다. 사실 그에 앞서 중국 증시가 4%대 폭락하면서 조정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었는데요. 그러한 중국 증시가 조금 전에 개장을 했는데 개파락으로 개장하면서 상하이 종합지수 기준 4,200선이 깨졌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결국 코스피는 2,100에서 조금 더 멀어집니다. 2,080을 내줬고 코스닥 역시도 660선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 중국 증시 개장과 거의 동시에 출현이 됐는데요. 빠지면 사고 빠지면 사는 주체는 안타깝지만 나홀로 개인만이 지금 그런 주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선물을 10,000개 넘게 정리했었는데 오늘 환매수가 약간 들어오고요. 오늘 달러원이 급등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당국이 모니터링 강화하겠다 구두갭이 나오고 나서 오늘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고 현재 85대 후반까지 88원 부근까지 급등해 있습니다. 증권주가 조금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반등세가 일부 종목에서 보여지고요. 오늘 전자 결제 관련주도 좀 올라오다가 코스닥 시장이 꺾이니까 윗꼬리가 조금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통신주가 일제히 SKT의 실적 부진에 약세를 띠는 것도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일모직 역시 지배구조 이슈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두 자릿수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급락 얘기가 많죠. 오늘 같은 날 그냥 다 현금화 해버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야 이때 정신 바짝 차리고 사야 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문가 모시고 괜찮은 종목 5가지 엄선해서 일단 관심주 정도로 보시라고 추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 짝꿍처럼 계속 함께 해주시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힘들지 않으시죠? 괜찮습니다. 예, 아마 개인분들이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을 일단 추려 오셨을지 전체적으로 혹시 특징이 있나요? 예,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1분기 실적이고요. 시장의 트렌드를 좀 보시게 되면 제가 오전에도 강력하게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되면 상당히 시장에서 우호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좀 주안점을 좀 뒀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일단 계절적인 요인들로 한 번쯤은 시장 대비해서는 좀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충분히 감안했을 때 일단 실적이 되는 그런 종목들 안정적인 종목으로 5가지 추려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5가지 종목명만 일단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블루콤입니다. 블루투스 헤드셋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LG전자 단독 납품을 하고 있는 블루콤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동원수산입니다. 어제 실적 나왔는데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사실 시장만 조금 받쳐줬더라면 8% 급등세로 끝낼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시장이 밀리면서 5%대 급등으로 끝냈지만 실적에서 큰 모멘텀이 나오고 있죠. 세 번째 종목은 위닉스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제습기 판매하는 그런 기업, 공기청정기도 판매하고 있는데 중국 진출 얘기가 나오면서 작년 연말서부터 1, 2, 3월까지 아주 분위기가 좋았었더랬죠. 근데 4월 들어서 약간의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조정골은 깊지 않은 위닉스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실리콘웍스입니다. 최근에 뉴스 하나 터졌죠. LG전자로부터 시스템 RC 부문 사업을 양수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에 날개를 달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세이브존 INC인데요. 이렇게 해서 5가지 종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탑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블루콤입니다. 블루투스 제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요. 옛날에 참 블루투스 하면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만 좀 사용하고 많이 생소한 분들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만 요즘 블루투스 하면 다들 그래 블루투스 알고 계시죠. 예, 일단은 저변화가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진 대중화. 제품.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요가 어느 정도는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이게 선 달린 거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굉장히 거치장스럽고 그렇죠. 이제 블루투스로 한번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계속 그 제품만을 사용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수요가 됐고라고 판단이 좀 들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새로운 측면, 또 새로운 시장을 또 연출을 해내야 되는 상황들인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블루콤도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중국 시장 쪽에서 블루투스에 대한 시장 자체가 좀 커지면 커질수록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전 세계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초기 상태거든요. 이런 이제 초기 상태가 시장이 점진적으로 커진다고 하게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블루콤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이제 박스권 진행되고 있고 이제 기존에 이 종목이 한창 주가가 상승했었을 때 구간은 사실은 시장의 초입 구간이고요. 네. 시장의 초입 구간에서 이 기업에 대한 이제 성장성들이 부각이 됐다고 하게 되면 지금 구간은 일단은 1차 성장을 끝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수요가 발생될 수 있는 시장을 찾아간다고 하게 되면은 블루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서 2014년 여름까지 그때가 1차 상승 구간이었나 봐요. 5,000원짜리가 2만 원 넘었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10,000원, 15,000원 여기서 박스권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산업의 특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기존의 휴대폰 아니면 휴대폰이 기존의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네. 보시게 되면은 관련된 종목군들이 거의 2배, 3배씩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 이후에 정점을 찍어내주고 다시 한번 꺾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되면 블루콤도 마찬가지로 그와 더불어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기간 거의 한 1년 정도의 박스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7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박스권인데 이 구간들을 좀 새롭게 벗어날 수 있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네.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조금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보다는 오히려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네. 부분들이 실적이 이미 좋게 나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도 우호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변동성을 굉장히 심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향후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로 인해서 주가가 튀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잡아보시는 측면에서 보신다고 하게 되면 블루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수익과 안정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워낙 실적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배당 성향 자체가 30%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로 보시게 되면 전환을 시켜서 환산해서 보시게 되면 5%대의 배당 수익률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이 현 시장에서는 좀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스권 돌파를 그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박스권 돌파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물대 자체가 거의 한 19,000원에서 18,000원대까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과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서 16,000원대와 15,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대까지는 홀딩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박스권 돌파를 기대한다라고 하시면서 블루투스 만드는 기업 중국에도 진출해 있는 블루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탑2 두 번째 종목은요. 동원수산입니다.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요. 자, 어제 13억 6천만 원 영업이익을 낸 동원수산 때문에 어제 8% 급등했었다가 또 매물대 약간 막혀서 5%대 급등. 오늘은 약간 역시 윗꼬리를 달고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4월달 들어서 거래가 쑥쑥 터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수산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조금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뭐 동원수산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제자 같은 경우는 시장이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주가는 실적에 반영을 한다라는 네.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실망스럽죠. 마이너스 2.15%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 연동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실적, 1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흑자 전환 상당히 좀 좋은 단어죠. 의미 자체도. 네. 그리고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적자를 시현했었던 기업들인데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이번 1분기 실적 전환은 상당히 좀 의미가 크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우호적인 모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원수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유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매출액에 대한 변화 자체가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기업이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원수산이 진행시키고 있는 이제 어획량에 대한 내용들일 것 같은데요. 어획량도 지금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1분기에 보여줬던 흑자 전환이 2분기, 3분기 또는 2015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마이너스 2.15%의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들이
말이죠. 엄청나게 바닥에서 지금 기었습니다. 2014년도 초반대서부터 진행됐었던 7,000원대와 8,000원대 또는 이 가격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거의 1년. 예, 그렇습니다. 네. 실적을 전환시킨 이 시점에서는 한 번쯤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까지 매물대 뭐 8,000원대를 사실상 못 들었었고 어제도 하필이면 그 매물대에 걸려서 밀린 그런 모습인데 이제까지 못 들었던 이 매물대를 실적의 힘으로 역시 뚫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기술적인 분석들을 한번 좀 해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흑자 전환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2014년도 뭐 7월달하고 8월달 경계선을 좀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한창 좀 크게 터졌던 자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2014년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 구간들에서 보시게 되면 터진 이후에 추가적으로 물량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이제 큰 매물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 종목에 대해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호흡을 짧게 가는 투자자보다는 오히려 호흡을 좀 길게 가는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러네요. 예, 많이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더라고 되면은 일단은 뭐 이 종목이 뭐 빵빵빵빵 이제 급등하는 흐름들보다는 오히려 말씀드렸던 1분기 실적을 토대로 해서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8,000원대가 돌파가 됐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한 번쯤 엿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장기로 투자하시는 중장기 투자자한테 더 적합해 보이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네요. 흑자 전환에 성공한 동원수산 얘기 들어봤습니다. 탑3 오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위닉스네요. 계절적 성수기 진입. 네, 벌써 뭐 입하라고 하고 사실 4월 달에 굉장히 추웠다가 약간 따뜻한 거 없이 그냥 바로 더웠었죠. 예, 그렇습니다. 날씨가 봄이 없어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나라가 4만4원 해가지고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중간 계절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오늘 계절적으로 보시게 되면 여름으로 넘어온 날이죠. 그렇더라고 되면 일단은 뭐 계절적 성수기 그리고 이제 장마를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제습기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런데 공기청정기도 만드는데 이제 중국의 뭐 대기 오염에서 진출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해외 쪽 같은 경우는 뭐 제습기도 마찬가지고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특성을 좀 보시게 되면 사실은 뭐 여타 이제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뭐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와 이제 격차가 많이 줄여진 상황인데 사실은 이렇게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조금 더 디테일을 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력이 조금 더 요구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제품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더라고 되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위닉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코웨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런 부분들로 좀 보시게 되면 위닉스에 대한 수요 자체는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이슈가 이미 좀 미리 반영돼서 작년 연말 한 12,000원서부터 지금 한 2배 가까이 올랐었다가 4월 달에 조금 주춤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일 것 같은데요. 실적 부분이 일단은 조금 이제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또는 실적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겠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 보시게 되면 코웨이가 실적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는 상당히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코웨이 같은 경우는 사실 렌탈 쪽에 포지션이 맞춰져 있고요. 위닉스도 마찬가지로 렌탈을 하고는 있지만 그 제2 사업자로서 사실 포지션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웨이가 보여줬던 이런 성장성들 그리고 이제 위닉스가 보여줄 수 있는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코웨이가 보여주고 있는 성장 스토리를 위닉스가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는 사실은 트렌드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계절적 성수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시세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계절성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뭐 여름에는 예를 들어 뭐 빙과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봄철에 대비해서 황사 관련주 여름이 뭐 6월, 7월, 8월 정도라고 봤을 때 5월 초반인데 여름 계절성을 놓고 위닉스를 접근한다라고 하면 또 살포시 빠져 있는 자리고요. 언제 정도에 보통 들어가나요? 일단은 뭐 지금서부터는 분할 매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웰크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웰크론이 주가가 상당히 3월달에 굉장히 조금 기대감들에 대해서 한번 뛰었거든요. 황사 관련 테마. 황사 관련 테마로 한번 뛴 이후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사이드로 계속 기다가 최근 들어서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빵 뛴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위닉스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반감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위닉스라는 개념 자체는 공기청정기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공기 오염도 자체가 뭐 여름에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더라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사계절 내내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제습기 같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가정도 이게 돌보시면은 네. 사실은 제습기가 굳이 장마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네. 사실은 뭐 사계절 내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비는 여름에만 오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수요 자체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착안하셔가지고 위닉스라는 종목이 시장을 하방을 지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방을 지킬 수 있는 종목. 내용도 굉장히 좋고 또 중국에 대한 그런 성장성도 분명히 있고 위닉스 또 여름을 대비해서 이 종목 괜찮지 않을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위닉스였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종목 공개할게요. 탑4 종목은요. 실리콘웍스입니다. LG전자의 시스템 IC 사업부를 최근에 인수했죠. 자, 시스템 IC 별로 와닿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뭔가 LG전자한테 사업을 일부 가지고 왔다.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것이 과연 실리콘웍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제 이 내용을 조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실리콘웍스가 하는 일을 좀 보시게 되면 앞서 네. 시스템 IC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뭐 그 시스템 비메모리 반도체를 움직이는 이제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기판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회사가 일단은 뭐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삼성 쪽에 들어가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아이패드라든지 뭐 네. 애플 쪽에 납품이 네.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되면 국내에서 보시게 되면 애플향 제품을 많이 만드는 회사가 LG 그룹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굳이 쉽게 말씀해서 한 번 더 건너가기보다는 바로 다이렉트로. 예, 그렇습니다. 다이렉트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실리콘웍스가 한 단계 공정 과정을 줄여나가는 과정. 좋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되면은 굳이 뭐 매출이라든지 매출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LG전자를 거치는 게 아니고 바로 갈 수 있는 구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클리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의 실리콘웍스가 납품을 했었던 애플 쪽에 대한 향 자체가 상당히 좀 실적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뭐 아이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쪽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아이패드에 대한 수요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계속 이제 비슷한 유형의 제품들이 잠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상당히 좀 안 좋은 실적이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LG그룹사에 대한 고객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 네네. 그리고 내년도 또는 이제 새롭게 출시될 애플 쪽에 대한 12인치 이제 아이패드와 관련된 네. 그리고 이제 애플 워치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같이 접목을 시켜보신다고 하게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제 다변화라고 하기보다는 다변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새로운 관련된 산업군을 흡수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작년 12월서부터 이런 종목이 있었구나 하고 저는 눈이 동그래지고 있습니다. 21선을 거의 타고 깨지 않으면서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차트 한번 띄워주시죠. 예, 일단은 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작년도 11월달, 12월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닥을 찍어냈죠. 25,000원대 이하권에서 꾸준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렇습니다. 25,000원에서 거의 40,0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뭐 최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27%의 좀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그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뭐 효성 같은 종목 많이 빠지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사실은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하기가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차익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그리고 많이 때문에. 오른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매를 맞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기업이 행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움직임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산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바뀔 수가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기억을 하셨다가 조정이 마무리되는 구간들,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지금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요 계단식 상승으로 많이 올라오거든요. 보시게 네. 되면 3월달 쉬었다가 예, 4월달 그렇습니다. 네. 한 차례 올라왔다가 눌림목 구간 만들어내주고요. 또 한 차례 올라왔다가 눌림목 구간 만들어주고 네네. 한 차례 올랐다가 눌림목을 만들어주면서 좀 올라왔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과연 이제 이 눌림목이 기존에 과거에 보여줬었던 이 눌림목 형태와 유사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네.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오는 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어차피 과거의 패턴을 지킨다면은 이번에 조정 이후에 또 갈 것이기 때문에 이왕지사 가는 사인을 보고 들어가자 그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6% 밀리지만 LG로부터 실리콘 IC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강력한 모멘텀을 장착하게 된 실리콘웍스 네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탑5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마지막 주자는요. 세이브존 INC입니다. 실리적 유통 구조를 통한 경쟁력이 부각된다.
이런 종목은 처음 들어보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이 종목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쉽게 좀 풀어주시죠. 예, 일단은 뭐 우리나라의 특수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선진국 같은 경우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창고형 매장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네. 조금 단순화된 매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국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뭐 백화점식으로 돼 있는 그렇죠. 마트들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인테리어가 상당히 화려한 네, 그렇죠.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세이브존이 6개 정도의 매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고가의 제품을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중저가에 대한 움직임들, 그 생필품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네.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백화점 형식의 마트를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백화점도 아닌 것이 대형 할인마트도 아닌 것이 그 중간 형태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인기가 측면에서- 있겠네요. 경기도 별로 안 그렇죠. 좋은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실질적인, 실리적인 이제 합리적 소비. 소비 예.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좀 유통 구조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을 부각시킬 수 있다라는 점, 뭐 국내 유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렇더라도 하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가져올 수 있는 안정적인 실적 개선세가 좀 예상이 되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뭐 종목들 탑5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내수주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좀 비중을 많이 못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세이브존 INC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조금 아쉽습니다. 거래량이 좀 아쉬운데 네. 이런 부분들을 뒤로 하고 뭐 중장기적인 관점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뭐 소비 심리 자체가 많이 좀 꽁꽁 얼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고가에 대한 제품보다는 오히려 이제 중저가 제품, 생필품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 생필품을 사는 데서도 마찬가지로 백화점에 대한 분위기들 이런 부분에 좀 분위기를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소비 심리가 상당히 많이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백화점 같은데 싼. 그렇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세이브존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 사업의 분위기 자체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한 번쯤 해볼 만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궁금한 가지고 있습니다. 점이요. 뭐 시간 관계상 빨리 봐야 되긴 예. 하는데 4월 22일 날 한번 상승, 그 다음 날 뭐 윗골인 달렸지만 또 한번 연이은 상승. 그때 이제 거래가 많이 터졌는데 그날의 시가를 지금 약간 훼손할랑말랑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아쉽죠. 뭐 최근 들어서는 아마 유통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랐었던 때가 있었어요. 최근 들어서. 네, 막 신세계 쑥쑥하고. 예, 그때. 이마트도 예. 상당히 좀 크게 맞아요. 올랐었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현대백화점들 많이 올랐었는데 그와 연동해가지고 세이브존 INC도 마찬가지로 뭐 똑같은 흐름들을 좀 예.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는 좀 핫하게 움직이면서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좀 많이 동반이 된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뒤로 하고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하방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현재 바닥권에서 보여주고 있는 추세 자체는 상당히 좀 아름답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5,200원대의 저점이고요. 그리고 3월달 초에 보여줬던 6,000원대 초반의 저점, 그리고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6,500원대의 중간 저점이고요. 네. 현재 물론 이제 마이너스 2.69로 기존의 추세전 자체는 하락 이탈을 시켰지만 시장 반등과 함께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유통 쪽에 대한 내용들과 쉽게 말씀해서 내수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이 거래량이 다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한 번쯤은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요, 블루콤부터 세이브존 INC까지 5개 종목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베스트 한 종목만 고르라고 제가 요구를 한다면, 는 일단은 뭐 다른 종목도 다 좋습니다. 뭐 실리콘 웍스도 굉장히 좋고요. 세이브존 INC도 굉장히 좋고요. 뭐 동원 수산, 블루콤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위닉스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계절적인 수요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메리트를 좀 느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물론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확인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선취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위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리딩을 좀 한 번쯤 해드리고 싶다라는 욕심이 예. 생겨가지고 이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현 구간 마이너스 1%대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수출 다변화 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계절적인 수요로 인해서 제습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되면은 시장에 대비해서는 뭐 낙폭이 만약에 시장이 커진다고 했을 때 네. 시장에 대한 하방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리고 코웨이라는 종목이 먼저 실적 발표를 해줌으로 인해서 위닉스에 대한 실적이 기대감이 또 작용이 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두 마리 토끼를 한번 다 잡아보자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18,700원에서 18,500원대에서 오늘 장중에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치들은 뭐 높게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직전 고점에 대한 움직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22,000원에 대한 움직임들 한 번쯤 단기적인 스윙 관점에서의 목표치를 한번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17,5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짧게 수익 실현 또는 손절 라인을 잡아가면서 매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윙 관점에서 전고점까지만 보겠다. 위닉스가 오늘의 탑픽주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요. 중국 증시가 지금 2%가량 하락폭을 더 키우는 와중에 기관이 1,000억 넘게 순매도세를 더 키웁니다. 코스피가 2071.13, 2070선도 지금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으로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누가 더 많이 파는 경쟁이라도 하듯 양매도가 나오면서 650선 중반에 걸쳐져 있습니다. 지금 저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낙폭은 전혀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길 바라고 또 바랄 뿐이네요. 증시 탑5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